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뭐 많은 분들께서 조금 한적한 시간 아니신가요? 예,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중에 가장 한적한 시간인 것 같고요. 어제는 너무 좀 지쳐서 예, 이번 주말에 이제 중국 증시를 조금 자세하게 짚어볼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금 녹초가 돼가지고 오늘 일요일 오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조금 힘을 빼고 편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어, 사실 중국 증시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 이 중국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이제 가게 되면 한국 증시가 당연히 가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대세 사이클로 가려면 결국 메이저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개인들의 자금은 주식시장이 푹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매수하는 어떤 수급 정도? 그러니까 지수를 막 끌고 가면서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수급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의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기관의 자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하루에 수천억씩 막 이렇게 매수해주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에 어떤 강한 흐름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 명분이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라고 생각해요. 지금 MSCI 이제 지수라고 그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펀드들이 가장 많이 추종하는 그런 지수가 있거든요. 신흥국 지수에 대해서는 한 2조 달러? 그러니까 뭐 2천조 넘는 수준? 예, 그 정도를 추종해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어떤 지표인데요. 거기에서 중국의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MSCI 지수 비중이 높아져서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신흥국 내 비중이 중국이 계속 경제 규모가 커지고 증시 규모가 커지니까 늘어나서 비중 자체에 어떤 조절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중국 본토 증시의 주식을 꽤나 많이 쥐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의 원리에서 매집을 한 후에 이제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의 어떤 대세 상승 이유가 여러 지금 복합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퍼즐이 매집이 거의 완료된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이 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도가 아닌가 싶고요. 중국 가면 한국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이 가면 셀트리온의 항공모함은 그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 시장이 안 가면 셀트리온도 안 가거든요. 우리 이제 오랜 주주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 초 고점 찍고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 지수가 안 가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돈이 안 몰리니까 셀트리온도 뭐 거기 13만 원까지 빠질 이유 그렇게까지 빠질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 뭐 실적적인 어떤 둔화가 예상치보다 둔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안 움직이면 셀트리온도 안 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상승기로 도래하는 게 중요해요. 상승기로 도래할 때 이제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시장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면서 성장주죠. 고성장주, 미래를 향해 있는 그런 업종의 대표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면 셀트리온이 지수를 움직여가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움직이는 거는 셀트리온의 항공모함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래서 셀트리온 주식의 주가를 이제 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길게 보시면 이때 이제 2017년도 18년도 초까지 이제 급등했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었죠. 음. 어찌됐든 그 뭐 거래소 상장 이전도 있었고 실적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가장 크게 냈던 그때 해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시장의 상승기였잖아요. 예, 시장의 상승기였기 때문에 그걸 또 주도하는 역할, 그 유동성을 풍부하게 받으면서 그 올라갔던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예, 셀트리온도 움직이지 않죠. 예, 셀트리온 움직여서 시장이 움직였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상승기에 돌입했었고, 이 거대한 어떤 상승의 시작은 결국은 IT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IT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는데, IT가 움직여서 시중에 많은 자금들을 증시로 흡수를 했고, 그 흡수된 이제 자금들이, 유동성들이 그 차기 업종, 거기를 바이오로 이렇게 딱 이제 몰이한 거죠. 그래서 그 대표 주자, 뭐 명분, 이제 캐파, 시총 크기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셀트리온 그룹주,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상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그 당시의 상승을 봤을 때 굉장한 시장의 어떤 상승기와 맞물려서 됐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거대한 유동성과 대세 상승기의 어떤 돌입이 결국은 셀트론의 주가 상승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시장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증시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증시의 대세 상승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끌어가는 역할은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 개인들의 이제 수급은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뭉치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20조가 이렇게 순매수 들어와도 외국인들이 한 5, 6조를 강력하게 순매수해주는 것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지수를 끌고 가는 역할, 상승으로 만드는 역할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아니 3월달부터 보시면 지금까지 개인이 코스피에서 20조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20조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뭐 기관은 뭐 왔다 갔다 하죠. 연기금 쪽하고 이쪽 많이 샀네요. 기타 법인은 자사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좀 매도하는 경향이었는데 뭐 똔똔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이제 주로 판 걸 개인들이 담아간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예요. 중국이 움직이면 MSCI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두두두둑 들어오면서 역시나 이제 한국 증시도 같이 외국인 자금이 패시브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어떤 향후에 들어올 어떤 자금의 어떤 세기,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이 이 강세장의 어떤 기간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사이클에서 셀트리온의 시세 분출에 또 어떤 기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셀트리온이 향후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뭐 합병,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번 대세 사이클의 어떤 고점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지만, 어찌됐든 사이클마다의 어떤 고점들은 만들어지잖아요. 2017년도에도 계속 성장하고 지금까지 성장하지만, 예? 단기적인 사이클의 고점이 그때 찍혔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외국인의 자금의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키를 중국이 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증시의 흐름이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번 좀 종합적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번 3월달 보시면, 3월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6천억 팔았고, 코스닥은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았어요. 예. 기관들이 2조 4천억 정도 팔았고, 기타 법인이 한 1조 5천억 정도 팔았어요. 개인이 한 4조 6천억 정도 샀고요. 음.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막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담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때 뭐
기업의 어떤 약간 실적도 좀 둔화된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 의해서 좀 빠졌던 게 더 컸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기로 돌입하는데, 시장의 상승이 더 강력하게 더해진다면 시세의 크기는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어떤 패턴을 보면 60만 원까지는 이번 사이클에서 무난하게 형성시킬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뭐 목표 주가는 사실 뭐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또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어떤 영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60만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 봐온 어떤 주도주들의 어떤 패턴을 볼 때, 과거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한 어떤 그런 토대를 볼 때, 이 정도에서 한 60만 자, 2배 수준의 어떤 주가는 거의 대부분 다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표출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상해 증시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가 이제 월봉입니다. 예, 월봉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보시면 2006년도, 7년도 대세 사이클을 보였죠. 예. 근데 이제 이때부터 어, 중국 정부가 이제 조금 더 기업의 그 구조적인 어떤 그 안정성을 위해서 긴축 정책, 그리고 이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 감소, 부채 감축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거의 10년을, 그게 이제 정책이 돌아서는 어떤 기점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고, 결국 구조조정 자체도. 예. 코로나로 이제 그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그런 어떤 10년간의 어떤 흐름에서 변화를 보인 지점, 그리고 이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그런 어떤 변곡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뚝뚝뚝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저는 중국 증시를 음, 이런 기술적인 패턴을 보면서 변화를 감지했고, 그 변화의 어떤 명분이 어떤 게 될 것인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떤 펀더멘털적인 흐름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고 기술적인 패턴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패턴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돼서 이 펀더멘털 측면의 어떤 분석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도 그래요. 그 부분을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넘나들어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은 기술적인 패턴으로 먼저 변화를 감지하기도 하고,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은 뭐 펀더멘털 요소의 어떤 큰 변화나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분석 툴과 기준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상해 종합 증시는 기술적인 패턴 자체가 변곡되는 어떤 변화되는 흐름을 보고서 어떤 분명한 어떤 변화의 어떤 펀더멘털 요소가 있겠구나, 트렌드적인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해서 근거들을 찾아본 내용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네. 자세하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 지수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하고 거래량 보시면요, 증가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이제 증권주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면서 증시에 이제 뭔가 좀 거래량이 늘어나고, 예, 또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중국 A주 전체 거래 대금과 신용 거래 규모 해서 최근에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증권 계좌 개설수 보면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를 하죠.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예, 초저금리.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지금 증시에 굉장한 관심과 이제 계좌 수도 엄청 늘어났고, 지금 고객 예탁금 자체가 뭐 한 50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안 줄어들잖아요. 신기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IPO에 지금 자금이 사상최대로 이제 몰려들고 있고, 예, 그 수혜를 지금 뭐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은 톡톡히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초저금리, 역대급의 저금리 상태로 돌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증권 계좌가 막 너도 나도 막 전 세계 증시에서 다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열된다는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증시의 어떤 변화는 거죠. 예. 또 다른 개인의 어떤 뭉태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증시의 뭐랄까요, 하방 경직성? 떨어지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수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이런 수급들이요, 이런 개인의 수급들이 나중에는요, 증시가 막 활활 타올라서 올라가게 되면 이 굉장히 이 탐욕적으로 변하는 어떤 수급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요, 고민해요. 고민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분석하다가 막 나중에 팍팍팍팍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에라 모르겠다면서 사거나, 예? 그냥 묻지마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변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음, 아직은 이제 그런 구간대에 돌입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초입인 거죠, 결국은. 이게 원리거든요, 결국 원리.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선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결국은. 예, 항상 똑같아요. 예, 10년 전, 20년 전하고. 유동성 장세에서 경기 지표는 너무나 안 좋은데 증시가 가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 분기, 두 분기 지나면, 예, 경기 지표 개선된 게 나와요. 지금 뭐가 나오죠?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에서. PMI 지표라는 이 제조업단의 지표가 50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요 국가에서. 무슨 얘기냐? 경제 지표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나오는 거죠. 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증시가 올라간 걸 선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고, 예.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이 제조업 지표가 확장 국면으로 간다는 거는 공장 제대로 가동되기 한다는 거고, 음.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뭡니까?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한국 6월 수출 보면 수출 개선 시작됐다. 중국, 미국 경기 회복세 영향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뭐 한 20%막 수출 물량 감소하던 게 3분기에 6, 70% 정도 개선된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보시면 수출 증가율 전망 보면 내년도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거죠.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안 좋았고. 한국 수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실적 장세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그리고 증시의 상승기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증시가 급락하는 형태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제 실적 증세로 넘어가면 공포를 유발하기가, 공포가 유발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공포가 유발된다 한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개인들의 자금이 막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6월 PMI 정상 궤도에 들어선 내수와 반등을 시작한 해외 수요. 중국 이제 6월 30일 날 중국 6월 국가 통계국 제조업 PMI는 50.9를 기록. 이전 50.4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4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같은 날 발표된 6월 비제조업 PMI는 54.4를 기록해 역시 이전치와 비교해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중국 내수는 꾸준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음, 중국 내수는 꾸준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수요 역시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호호. 그렇죠? 예. 이제 나오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이제 경기 지표가 확실히 좋아진다는 거,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를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국 GDP 그동안 흐름을 좀 봐볼게요. 분기 단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9년도 보시면 막 10%도 넘나들었죠. 그게 이제 여기서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6에서 7% 되면서
뭐 어찌됐든 올해는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내년은 개선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6에서 한 7% 정도를 상당 기간 지금 보였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중속 성장을 유도를 했어요. 중속 성장.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뭐 경제 성장률을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추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게 굉장히 과도한 어떤 공급 과잉, 그 투자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 세계 우리의 이런 어떤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이제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의 이 중구장대한 어떤 업종, 화학, 철강, 뭐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 굉장한 수혜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 대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진출해가지고 화장품, 뭐 면세점, 자동차 이런 그쪽에 중국의 소비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크게 입었고, 근데 이제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너무 경제가 좋고 경기가 막 과열되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에서는 버블이 형성되면서 후폭풍, 경제 위기가 오죠. 금융 위기가 오죠. 예.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이게 자연적인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 경쟁력을 상실한 어떤 기업들이나 뭐 그런 좀비 기업 이런 것들이 퇴출되면서 또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승자 독식을 해나가면서 또 어떤 시장의 또 변화, 트렌드가 발생하면서 성장을 다시 랠리를 구가해주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자본주의 어떤 세계,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잖아요. 항상 막 위기가 발생한 건 막 기업의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으로 나아갔잖아요. IMF 때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국유화해버려가지고 망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어떤 국가는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국가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인위적인 거를 해나온 게 지난 10년이에요.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채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도 부채를 막 껴안고 사업에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이제 막 성과를 더 크게 내잖아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 뭐 1000억인데 뭐 한 1000억을 더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공장 더 늘리고 해가지고 하면 수익을 더 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막 그 공급 과잉 어떤 국면이 진입되면서 버블이 생기고 이게 또 꺼지면 그 기업들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국가는 선제적으로 디레버리징 그런 부채 감소를 통해서 좀 안정된 기업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지난 10년간 펴왔어요. 근데 이번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긴축 정책, 긴축 정책의 기조에서 뭡니까? 팽창,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재정 확대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시행하고 금리를 역대급으로 낮추고 뭡니까? 변화죠. 정책의 변화죠. 중국이라는 이 공산국가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펴고 유동성 막 공급하고 변화란 말이에요. 10년 만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증시가 그동안에 이 경제 성장이 낮아졌던 건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중국으로서 인위적으로 기업 체질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국의 조선 업체들 막 합병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지난 10년간 벌어지고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정책이 변화됐다. 그래서 2016년도 이제 보시면 이 중국의 이제 경제 개발 그 5개년 계획 보시면 공급 사이드 이제 개혁, 철강, 석탄 등 공급 과잉 산업
구조 조정, 그래서 합병, 부채 조정, 뭐 기업 청산 이런 것들을 이제 단행한 거예요. 예. 그래 이제 막 뭐 재정, 금융 지원 강화하면서 기업 체제를 이제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국유 기업들도 이제 개혁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아니 뭐 공기업들은 이제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예, 정부 권한을 축소하면서 이 제도적인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는. 예. 그래서 내수 경제를 좀 육성하기 시작했죠. 결국 외부 변수에 너무 막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으려면 내수의 기반이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면세점 같은 기업이 굉장한 수혜를 받았죠. 아니 뭐 예? 내수의 뭐 기본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국 내 헬스케어 이제 제약 산업도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큰 제약 바이오 시장을 갖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실티론이 거기에 진입을 하겠다는 거고 서정진 회장의 인사이트를 믿어봐야 돼요. 믿어보세요. 보십시오. 이 먼 이런 어떤 큰 물결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를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을 신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CEO가 이제 펼치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 이런 어떤 향후 어떤 목표 계획이 정말 글로벌 이런 트렌드와 흐름하고 완 굉장히 뭐랄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말 5천만 원 갖고 시작한 이 회사를 글로벌의 어떤 탑티어급의 회사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이제 추진하는 것들이 예,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것을 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성사시키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걸 성사시켰잖아요. 중국도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셀트론이라는 기업의 기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잠시만요. 야, 아파트 단지에 분수를 켰나 보네요. 예, 분수 소리가 좀 커서 창문을 좀 닫아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이런 변화가 이 셀트론의 향후의 어떤 목표와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10년 동안 그리고 2016년도 이제 5개년 계획 동안 2020년 올해까지죠. 예, 이런 어떤 내수 경제 활성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중국 증시가 대세 사이클인가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은 2000년대 양적 성장 중심의 예, 경제 성장 정책에서 2011년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물가 안정과 예, 질적 성장, 예, 너무 과열된 거 시키자. 질적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중심에 두면서 디레버리징. 레버리지는 부채를 붙여가지고 막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막 예? 대출 내고 신용 투자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거를 반대로 그럼 부채를 감소시키는 그런 용어예요. 디레버리징 기조를 10년여간 이어를 왔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제조업, 특히나 이제 그 철강, 조선, 화학 뭐 이런 업종, 예, 한국의 제조업은 이러한 중국의 긴축 기조의 정책에 의해서 성장 동력을 이뤄왔고, 최근에 두산중공 같은 기업은 예,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엄청난 우량주였거든요. 두산중공업, 뭐 두산인프라코어. 예, 근데 최근에 무너졌죠. 예, 지금 두산그룹은 지금 팔 거 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기업에 이제 어려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 이런 큰 어떤 큰 흐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잘못된 업종에 투자를 안 하고 예, 그렇죠? 예, 뭔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이런 종목에 투자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흐름을 항상 어,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저는 이런 업종 경기민생업 섹터에 절대 투자를 안 했어요.
예, IT 성장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 단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쳤지. 이런 쪽은 예, 아니죠. 이런 큰 그림을 보더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큰 어떤 사이클, 이런 큰 흐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업종을 선택하고 종목을 선택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결국은 자유경제가 아닌 계획 통제 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붕괴나 마비가 오지 않아요. 예. 전부 다 개방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처럼 뭐 자본시장이 개방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마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버블 이제 오지 않아요. 근데 증시가 버블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기업들의 과잉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실물의 과열을 막기 위한 어떤 정책을 10년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에 비해서 열위에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되려 이제 거기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집행권을 계속 유지를 해오잖아요. 사실 그 위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뽑아내는 것들이 항상 현명한 지도자를 뽑거나 현명한 결과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계획 통제 경제가 무조건적으로 자본주의에 비해서 연위에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미리 이런 것들을 해온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는 자연적으로 막 뭐 이렇게 과열돼가지고 버블 됐다가 자연적으로 그게 꺼지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라 보면 중국은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버리고 예, 해결해버리면서 이렇게 해오는 정책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어떤 실물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10년간 선제적으로 해온 거예요. 예, 과거 이제 선진국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했던 것들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촉진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금리 확 낮춰버리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긴축에서 팽창 정책으로의 어떤 변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장도 예, 변곡을 맞이하는 어떤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외국인의 자금까지 들어앉아서 매집이 됐다는 측면으로 볼 때 이제 대세 사이클로 갈 수 있는 퍼즐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증시는 이제 큰 위기 뒤에 붕괴 뒤에 상승 랠리가 이제 펼쳐져 왔는데 그러한 이제 패턴의 원리는 살아남은 기업들의 승자 독식 게임 새로운 경제 구도가 형성되며 해당 분야의 큰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를 본다면 10년 전 보십시오. 2008년 뒤에 차화정 섹터, 자동차, 화학, 정유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기회의 성장과 실적의 성장, 주가의 뭐 5배에서 10배 이르는 대형주가 5배에서 10배 이르는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거기다가 애플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혁명 시대가 펼쳐졌죠.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큰 어떤 위기 뒤에는 부의 재편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해보세요.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노키아, 휴대폰계 1위 기업인 노키아가 망했어요. 노키아가 망하고 나서 노키아에 있던 그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뭘 했어요? 노키아가 지금 뭘로 유명합니까? 통신 장비 회사로 유명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회사 사람 중에 슈퍼셀이라고 클래식 오브 클랜 뭐 이런 유명한 게임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부가 인재가 재편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만들면서. 예, 노키아가 망하고 노키아의 인재들이 새로운 어떤 기업을 만들고 부의 재편, 산업의 재편이 일어난 거죠. 애플의 등장. 좀 이해되시죠? 우리가 10년 전을만 보더라도 이런 변화를 알 수 있었고, 지금부터 10년이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변화를 읽어야 앞으로 5배, 10배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다? 셀트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언택과 뭐 전기차 이런 것들, 테슬라 비롯한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 경제의 G2인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긴축 정책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팽창 정책을 쓰게 되면서 지금 현재 증시도 본격적인 대세 상승 사이클의 구간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세 사이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는 제가 볼 땐 이머징 마켓의 상승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MSCI, 이제 전 세계 가장 많은 이제 펀드들, 글로벌 투자들이 지표로 삼는 그 MSCI 지표인데요. 이머징 마켓 파란색 선입니다. 여기 이제 MSCI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의 이제 주가 지수 표고요. 이게 이제 선진국입니다. 이 노란색이,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월드 전체 MSCI인데요. 신흥국은 보시면 여기 이제 2009년도, 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은 별로 상승을 못했어요. 중국이 이제 디레버리징 긴축 정책을 쓰기 때문에 중국이 신흥국의 대표고 이제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17년도에 잠시 뭐 한국도 이제 IT 뭐 반도체 사이클 해가지고 좀 올랐지만 그때 제하고는 별로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선진국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노란색 선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긴축을 벌이고 양적 팽창으로 나아가는 어떤 국면이 됐기 때문에 신흥국 지수가 선진국 증시 대비 더 아웃퍼폼,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죠. 지난 10년 동안 신흥국 증시는 별로 못 올랐어요. 선진국만 올랐어요. 미국 중심으로. 그게 이제 인위성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정책상.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제 2조 달러 규모의 이제 추종 자금의 지표인 MSCI 이제 이머징 지수 내에서 중국 비중이 40% 정도에 올라왔어요. 이 없던 게 지금 이런 한국이나 이제 대만의 점유율 비중을 이제 뺏어간 거거든요. 인도의 비중을. 그래서 중국이 움직여야 이제 이 신흥국 지수가 움직이고, 신흥국 지수가 움직이면 신흥국 내로의 어떤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그거에 또 한국도 같이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메이저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매집이 거의 이제 외국인의 이제 중국 본토 A주에 대한 매집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대세 사이클의 어떤 퍼즐도 맞춰졌다. 모든 퍼즐들이 거의 맞춰졌다. 셀트론이 올해부터 퍼즐이 완성됐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는데, 중국 증시도 이제 퍼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대세 사이클 올라간다. 그래서 중국이 올라가는데 한국이 왜 올라가냐? 한국 경제의 중화권 의존도가 30%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어디다 제일 많이 팝니까? 중국에다 제일 많이 팔아요. 중국이 움직여야 우리나라 수출도 살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우리나라 증시도 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살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 성장주가 더 높은 상승률을 낼 거 아닙니까? 지수를 주도하면서. 그럼 셀트론이 수혜를 보는 거죠. 근데 중국 증시의 대세 사이클로 가는 흐름이 셀트론의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되고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의 전환은 한국 증시의 확실한 리레이팅의 시그널이라는 판단이다.
지금 각국의 이제 PMI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유동성 장세에서 향후 3분기 이후에는 실적 장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시장의 주도 업종인 언택 전기차 바이오 헬스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경기 민감 섹터 상승 행렬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민감 섹터도 상승 행렬에 상승장 행렬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쪽 특히나.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이제 빅사이클로 들어가는 국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과 기술적 흐름상 코로나로 인한 대바닥권 형성은 대세 사이클로 가기 위한 손바뀜으로 향후 큰 조정 없이 상승 추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로벌 대부분의 이제 국가가 사상 최저의 금리, 유동성 공급,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증시의 대세 사이클, 상승 사이클, 버블 사이클의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가 중장기 저항 라인을 이번에 딱 돌파를 하면서 대세 상승 사이클을 출발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여러분 보셨지만 이 전투기들이 요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뭐랄까 항해를 위한 이 바닷물의 어떤 물결, 방향, 바람, 날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겁니다. 풍랑도 좋아야 되고, 파고도 좋아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아니 뭐 태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휘청휘청하게 하지 않고 이게 잘 앞으로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대세 상승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상승 추세여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13만원이라는 과도한 하락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데 역대급의 유동성 그리고 각국의 재정 정책, 전 세계 역대 최저 금리 환경, 미국 주도주들이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펼쳐요. 중국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시작해요. 9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까지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제약바이오 주도 업종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전투기들과 이 최적의 어떤 환경 합쳐져 가지고 이번에 역대급의 슈퍼사이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이 셀트리온 가즈아가 외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요? 네. 하여튼 이 항공모함이 나아가는 이 이미징을 한번 계속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런 걸 떠올린다면 이 사진을 저는 이미 제 방에 서재에 붙여놨거든요. 항상 봅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지금은 엉덩이 무겁게 붙이고 꽉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될 겁니다. 네, 일요일 즐거운 오후 시간 가족 친지 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신 박사는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